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대로 내 물건은 왜 안 팔릴까 중에서 첫 번째로 제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품을 구성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막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초기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만 골라가지고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까지 만드는 거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초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상품을 고르는 거잖아요. 좋은 상품을 잘 골라서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그랬었고, 그래서 그걸 모르겠다고 어떻게 상품을 고르나요? 어떻게 상품을 찾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상품을 고르고 찾고 하는 거 이전에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리마인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에 대한 틀 자체를 바꿔놓고 상품을 찾고 고르시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예전에 2011년도에 처음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열면서, 그때는 이제 상품을 제가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는 샵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도매 사이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상품을 제작해서 판매를 했었지만 모든 상품을 다 제작해서 판매를 할 수 없다 보니까 미리 만들어진 상품을 좀 사가지고 와서 판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도매 사이트를 막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제 도매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상품들을 둘러본 거죠. 상품들을 둘러보다가 팔릴 것 같은 거,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되게 소량씩만 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사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었어요. 얼마 이상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게 있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이것도 고르고 저것도 고르고 여러 개를 골라가지고 한 번에 주문을 넣어서 판매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제가 이렇게 어땠냐고 물어봤다는 얘기는 안 좋았다는 얘기겠죠.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폭망하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상품을 제작해가지고 판매하는 걸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비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 유입 대비 판매량이라던가 내지는 상품 하나 판매했을 때 마진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산해보면 어떻게 보면 폭망도 맞는 것 같아요. 기존에 제작해서 판매했던 물건들에 비하면 폭망의 수준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폭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저도 나름대로 했었어요. 도대체 왜 이게 잘 판매가 안 됐으며, 상품의 마진이 적었으며, 이런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이유는 뭐냐? 내가 볼 때 좋은 상품을 고른다는 데 있었던 거예요. 아니, 내가 볼 때 좋은 걸 고르는데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는 좋은 상품을 고르는 눈이라는 게 없어요.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로 그런 쪽으로 특출난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쪽으로 특출난 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온라인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오시는 분들, 내지는 자영업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온라인 사업을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학교를 졸업하고 나 이쪽으로 한번 해보겠어 라고 뛰어드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상품을 고르는 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상품을 내가 사기 위해서 찾았던 것들은 있지만, 내가 사기 위해서 찾던 거랑 내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찾는 거는 굉장히 그 성격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상품을 고르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내 취향대로 상품을 고르겠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좋은 상품인지를 잘 모르고 뭐가 잘 팔리는지를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어떻게 보면 원천적으로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든 부분인 게 당연한 거거든요. 저도 당연히 제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판매가 잘 될 것 같은 것들만 제 소량이지만 사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었던 거잖아요. 물론 결과는 폭망이었지만, 우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흔히 하는 착각이 내 취향이 굉장히 대중적이라고 생각하는 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취향이 대중적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상품을 봤을 때 이쁘면 남들도 당연히 이쁘다고 하겠지? 내가 상품을 봤을 때 팔릴 것 같아 라고 하면 당연히 남들도 사고 싶어 하겠지?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의 취향이 이렇게 대중적이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대다수의 분들이 취향이 대중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만의 취향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남들하고 다른 걸 발견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이뻐서 골라놨고,
팔릴 것 같으니까 골랐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뭐 이쁘지 않다거나 내지는 이쁜데 갖고 싶지 않다거나 사고 싶지 않은 물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물건을 조금씩이라도 사입을 해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그걸 많이 강조했던 경향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 보이는 거, 제가 팔릴 것 같은 거 이런 거 골랐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온라인 창업 도중에 시작하실 때는 뭐 위탁이나 구매 대행 이런 걸 하시다 보니까 굳이 상품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상품을 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안에서 상품을 내가 내 취향대로 찾고 내가 팔릴 것 같은 걸 고른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 안 팔리더라 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무작정 내가 좋아하는 걸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데 있어요. 좋아하는 걸 팔아야 뭐 설명도 잘할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잘 판매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카메라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카메라를 좋아해서 뭐 카메라 브랜드, 뭐 니콘, 캐논, 소니 등등 뭐 이런 브랜드들이 있겠죠. 이런 브랜드들을 내가 잘 알고 있고 그 해당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뭐 카메라의 바디나 렌즈나 기타 액세서리 등등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면으로 내가 지식이 많다라는 걸 가정하에서 상품을 판매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흔히 이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물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뭐 문의가 들어왔을 때 뭐 대답을 잘 해줄 수 있다거나, 내지는 저처럼 이제 물건을 잘 모르면 이렇게 선택하는데 선택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물건을 고를 때는 그런 분들이 이제 나에게 뭔가 물어봤을 때 내가 추천을 해준다거나 뭐 이걸 사려고 하는데 이게 더 좋아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이 있으면 훨씬 더 물건을 잘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장점들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될 건데 그 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A라는 고객이 네이버에 접속을 해요. 네이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막 서치를 해요. 서치를 하다 보니까 상품들 중에서 내 상품이 보였어요. 보여가지고 관심을 갖고 사이트에 딱 클릭을 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쭉 보다 보니까 나 이게 궁금한데? 라는 생각이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 들었을 때 궁금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저 전화해서 물어보고 뭐 귀찮으니까 뭐 이 제품에 대해서 네이버 이렇게 검색해보면 블로그들 써놓은 거 있겠지, 내지는 뭐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유튜브에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놓은 사람도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아니면 정말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한테 이제 문의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이거에 대해서 대답 좀 해주세요 라고 할 텐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군가 들어와가지고 상품을 보고 궁금증을 가진 다음에 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물어보던, 내지는 뭐 게시판에 글을 남겨가지고 물어보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될 뿐이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1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일단 상품을 올려놨는데 상품이 검색돼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자체도 어려워하시잖아요. 상품 노출에 대해서 어려워하니까 뭐 상품 노출 잘 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배우러 간다면서 막 돈 내고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일단 상품에 대한 노출 자체가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내 상품을 볼 수가 없는데, 내가 그 제품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게 어떤 도움이 당장 되냐는 거예요.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뭐 인터넷에서 상품을 파는 사람들 보자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가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 정말 속속들이 다 알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제품들을 어떻게 내가 머릿속에 다 넣고 내가 정말 그 지식들을 다 가지고 판매를 하겠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나는 잘 상품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모르지만 상품 1000개를 샵에 딱 올려놓고 판매하는 사람이랑, 나는 이 제품을 정말 잘 아니까 B라는 판매자는 내가 정말 잘 아는 거 10개만 올려놓고 팔아야지 라고 했을 때 고객들이 인터넷에서 물건을 막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동일한 조건으로 뭐 올렸다는 가정하에 A라는 사람은 1000개가 올라가 있을 거고 B라는 사람은 10개가 올라가 있을 건데, 이 물건들이 검색이 됐을 때 노출도를 따져보자면 어디가 더 잘 들어올까요? 많이 들어올까요? 당연히 10개 올린 데보다는 1000개 올린 게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겠죠. 궁금해 할 것이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상품만 팔겠다고 해버리면 판매하라는 상품 자체가 카테고리가 되게 좁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범위가 굉장히 좁혀져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숫자 자체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당연히 상품을 이제 올릴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숫자가 제한적이라는 얘기겠죠. 적다는 얘기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판매를 시작하기 전부터 내가 임의로 막 좁혀가지고 조금의 물건만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물건만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스스로 카테고리를 좁히고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가지수를 줄이고 내가 업로드할 수 있는 상품의 숫자를 줄이는
그런 하나의 좀 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 두 번째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가 내가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상품만 판매해야지 라고 하는 게 좀 실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내 물건이 왜 안 팔릴까 첫 번째 시간으로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제품에 대해서 생각할 두 가지가 제가 뭐라고 했었죠? 첫 번째는 내가 볼 때 좋아하는 상품을 고른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상품만 판매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였어요. 물론 이 밖에도 더 많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서 내 제품이 안 팔리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초보분들이 처음 접근을 딱 하실 때 이 부분만이라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내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만 하지 말아야지 라는 걸 먼저 생각하고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 상세 페이지에 대한 부분도 정말 얘기를 막 하려고 한다 그러면 몇 시간을 얘기해도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팁들을 딱 정리를 해가지고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를 갖고 좀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